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 베네수엘라의 한 대형마트가 물건이 텅텅 비어있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저 나라는 어쩌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한때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며 호언장담을 떠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국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무상교육, 그리고 2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국민 완전 무상화, 3번 가난한 빈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겠다. 자, 얼핏 들어보기에는 정말로 꿈같은 소리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남자는 자기가 직접 물가도 안정시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 자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가격을 강제로 낮춰가지고 인위적으로 고정시켰고, 때로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공산품을 정부 재정을 통해 가지고 헐값으로 매입해다가 시장에다가 뿌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가난한 서민들을 어루만져주는 이 위대한 남자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자의 집권 초기였던 1998년에는 전 국민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빈곤율을 겪고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2012년도쯤에는 25%로 빈곤율이 뚝 하고 이렇게 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자,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 회로를 돌렸고, 실제로 이 사람의 정책은 초반 몇 년 동안은 풍부한 지하 자원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돌아갔습니다. 서민들을 가난에서 구제해주겠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지상낙원을 미국 같은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건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이 꿈같은 계획은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험했던 나라의 이름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현재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보면은 무시무시한 일들이죠. 물론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어요. 국민들은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과 지금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런 나라잖아요. 오늘은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몰락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지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멕시코, 쿠바하고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남미에서는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브라질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카라카스라고 하는 도시죠. 자, 베네수엘라의 면적은 대한민국, 즉 우리 남한의 9배에 가까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크다는 거죠. 반면에 인구는 2014년도 자료 기준으로 2893만 명으로 5천만이 넘는 우리나라보다 면적 대비 인구는 다소 적은 편이에요. 자, 국민들은 96%가 카톨릭을 믿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 한편 중요한 점이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좌파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나라입니다. 자, 원래 저쪽 성향이 강한 남미에서도 특히나 저쪽 성향 색깔이 더 강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그 어리석었던 대가를 치르고 있죠. 자,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와 더불어 가지고 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제 비용이 저렴하게 이렇게 깨끗한 원유가 올라오는 중동 지역과 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자료마다 기준치에 따라서 이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한때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던 그런 산유국이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상당히 강력한 산유국이었습니다. 자, 우고 차베스는 민중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럴싸한 슬로건을 내걸던 인물로 1999년에 집권을 해가지고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4번 동안 대통령직을 연임했던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통치했었던 인물이죠. 차베스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국민들에게 일부 나눠줬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에서 그 막대한 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포퓰리즘으로 뿌려댔더니 차베스의 임기 동안은 전국민적인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을 했을 때 베네수엘라의 수많은 국민들은 그를 추모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사망하고 난 뒤 불과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국제유가의 무시무시한 폭락이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당시 외화 수입의 거의 95%에서 98%가량을 전액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베네수엘라 석유 대부분은 반고체 상태의 초중질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액체 형태의 경질유와는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석유를 뽑아내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 석유라는 겁니다. 뽑아 올리는 시추 작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제를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국제유가가 100달러이던 시절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달하던 시절에는 비용이 상쇄돼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고 차베스의 반미 프레임도 잘 먹혔는데 국제유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석유로는 미국의 셰일 석유나 중동 지역의 사우디 같은 석유 경질유들과는 도저히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차베스의 집권 당시 땅속에서 펑펑 솟아올라오는 이 오일머니가 주던 풍족한 삶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은 다른 산업들을 제대로 육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석유 수출 말고는 돈을 벌어올 수단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은 노동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하기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농산물 대부분을 석유가 벌어다주는 공짜 돈을 활용해 가지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기 바빴습니다. 덕분에 국내 산업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상태라는 거죠. 당장 2015년 나라 전체 수출액이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GDP 재정 적자가 무려 마이너스 17%씩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GDP가 해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7%도 넘는 어마어마한 폭으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고 나자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마트는 텅텅 비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올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품, 치약, 그리고 휴지, 칫솔, 비누, 기저귀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도 베네수엘라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올 돈이 없었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자국의 화폐는 나라 안에 가득했지만 경제가 박살나버리자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전기가 끊겼고 수도시설, 수돗물 공급도 모두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어요. 사회 전반 모든 인프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능 있는 한 개인이 사업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순진한 꿈 같은 소리였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던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급기야 길거리의 쥐나 고양이, 비둘기를 잡아먹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금방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3천만 명에 가깝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도 금방 동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전 국민들은 그래서 어떤 결말을 맞이했느냐? 평균 체중이 무려 마이너스 10kg 가까이 빠져버렸을 정도입니다. 한때 25% 정도까지 낮아졌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빈곤율은 무려 73%까지 폭증해버렸습니다. 전 국민들의 거의 80%가 극빈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처음 집권하던 당시 가난하던 시절에도 빈곤율은 49% 정도였으니까 나라 경제 전체가 30년 이상 어마어마하게 뒤로 후퇴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저 나라는 폭삭 내려앉고 말았던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베네수엘라 경제는 왜 망했을까요? 왜 망한 걸까? 맞습니다. 정치인을 리더를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팔아가지고 공짜로 국민들을 배불려주던 차베스는 나라를 지탱해오던 다른 산업들을 모두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고 시장 가격에 아까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있던 산업조차 약화시키고 말았으며 파탄을 내버렸으며 국민 경제 대부분을 석유 팔아가지고 벌어오던 돈으로 석유 공기업이 벌어오는 돈으로 의존하도록 그러니까 그 달콤한 복지에만 국민들이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베스가 곧 베네수엘라를 주저앉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각종 무상 시리즈, 달콤한 포퓰리즘성 복지 정책들, 대놓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느니 기본소득을 더 많이 뿌리겠다느니 현금을 살포하자는 공약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국가 경제가 신용도를 잃고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서민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란 말이죠. 베네수엘라 화폐는 어째서 왜 휴지값만도 못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10,000원짜리라든지 5,000원짜리 지폐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사진 속에 보이는 저 베네수엘라 화폐는 왜 휴지값보다도 못하게 된 걸까요? 어째서 저 사람들은 어째 가지고 돈으로 백조를 접고 가방을 접고 물건을 만들어 갖고 공예품을 파는 거를 업으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하 자원조차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던 산유국도 저 지경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예외라고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떠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죠. 우리 한국에서 유일한 금광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수출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 대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나면은 해외로 떠나버린다면 광맥이 끊긴 대한민국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뒷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먹고 사는 서민들의 근로소득, 노동소득의 가치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월급의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보게 될까요? 맞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연정되지 못하고 불발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그토록 경고했던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국제사회와 자유진영 국가들 사이에서 신뢰받지를, 신용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부디 본인들의 손끝에 달려있는 그 투표권과 선택의 권리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할 것입니다. 과거 경제가 몰락했었던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리고 룰라의 좌파 정권이 득세했던 브라질에서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브라질에서도 경제가 몰락하기 전에 10년, 15년 전에 바른 목소리를 내주던 소수의 선각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있었고 언론인들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었고 저 같은 개인 블로거, SNS,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다름 아닌 그 나라 국민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브라질도 무너져 내리기 전에 항상 경고를 했던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외면한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정신들을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